초과 근무 개선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초과 근무 축소 및 폐지를 설정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대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서 그 문헌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서 공직사에 남아있는 초과 근무의 간행이 가장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그 정부가 2007년 12월 21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변경을 하면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시행을 해서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점을 언급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공부문의 초과 근무에 대한 현행 연구입니다. 발제사님께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 세 분의 문헌을 소개를 하셨고, 이 문헌들의 내용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 근무 개선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2012년 11월경에 행정자치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작성한 초과 근무 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연구가 있어서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개선안에서도 현재적 문제와 잠재적 문제, 현재적 문제는 단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추진을 했었고, 잠재적 문제는 장기의 대응 전략 통해서 목표를 삼아서 개선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업무 효율성 증대라든지 재정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장기 과제로서는 업무 관행 및 문화 변혁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해서 근로 시간을 통제, 아무래도 초과 근무 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고 노동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개선안에 대해서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액제 확대, 그리고 비금전적인 보상 확대, 방안으로서 휴가 보상제 확대를 언급하고 있었던 점이 좀 시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연간 상한 시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초과 근무 적용 범위 조정, 그 다음에 부서장 업무 평가 반영, 초과 근무 실태 진단 및 컨설팅 전담 TF 운영, 이걸 제시하고 있었던 점을 제가 보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현황 분석입니다.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이 법 체계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46조, 47조 근거 조항이 있고, 이거를 대통령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 31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다시 여기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대통령을 근거 규정을 두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44조, 45조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판시 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거하는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이제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우선 적용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논의점이 이제 좀 몇 가지인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조 시간의 근무 수당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각주 2번에 그러면 근무 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각주 3항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근무한 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의 근무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예상된 편성된 범위 안에서라는 견해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죠. 예산 항목에 계산된 것, 예산 과목표에 초과 근무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각주 5번에 나와 있는데요. 2002년 대구 상수도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예산의 편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를 했으면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현업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이 이제 이후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아직 대법원에 와서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보수 수당 차이 형평성 논란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작아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발제자님께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이제 합헌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은 특성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다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이제 64페이지 보면 심판 대상 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거는 공무원의 수당 단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로 보아서 이거는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실제 초과 근무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은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상사의 명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했는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 근무 계산 방안입니다. 발제자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쭉 논의가 앞선 발제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지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도 있지만은 가정을 책임지는 생계수단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축지하고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과 근무 축소 및 폐지로 인해서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목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가정 양립의 실효라든지 노동 생산성의 효율성 이런 부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의 대부분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보수 일부로 보는 측면이 강해서 일정한 단계 절차 없이 정부가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서 초과 근무의 과도한 축소나 폐지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직접적인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서 도리어 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본봉 인상이라든지 휴가 보상제 그리고 행정관리 체계 등 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